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10월 뉴욕 유엔 본부 38층 회의실, 세계은행 수석 연구위원 말가렛 제이 헐러웨이가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단상에 올려놓았다. 전 세계 107개 개발 도상국을 분석한 보고서였다. 반세기 동안 가난을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끝내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나라들의 기록이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다. 이 107개국 중 스스로의 힘만으로 선진국 문턱을 완전히 넘어선 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반도체부터 김 한 장까지, 조선소 용접 불꽃부터 프랑스 파리 화장대 위에 놓인 한국산 크림까지, 세계가 인정하고 유엔이 기록한 대한민국의 세계 1위 열가지, 그 숫자 뒤에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의 땀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공장으로 향하던 아버지, 밥 한 끼 굶으면서 자녀 등록금을 챙기던 어머니, 손이 갈라지도록 논밭을 일구던 그 손들이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이 나라의 무릎을 꿇기까지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웃음을 받던 날들이 있었고,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이 있었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1953년 여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건물 70%가 무너졌습니다. 공장도, 도로도, 다리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오늘날 가장 가난한 나라들과 나란히 놓이는 숫자였습니다. 밥은 유엔이 가져다 줬습니다. 옷도 유엔이 가져다 줬습니다. 나라가 스스로 먹여 살릴 수 없는 국민이 2천만 명이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에서 올라온 22살 청년 박성태는 그날 처음으로 부산항부두에 섰습니다. 그의 눈앞을 지나간 건 미국 화물선이었습니다. 길이가 300m는 돼 보이는 거대한 쇳덩어리였습니다. 청년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 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날이 올까?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 안에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에 있는 거라고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석유가 없었습니다. 철광석이 없었습니다. 쓸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공장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배우겠다는 아이들과 살려내겠다는 어른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밥상을 줄였습니다. 아버지들은 해가 뜨기 전에 나가 해가 진 뒤에 돌아왔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도 자녀 손에 책을 쥐어줬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수준은 오늘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빈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 5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 돈으로 무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향락을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포항에 쇳물을 녹이는 용광로를 세웠습니다. 소양강에 댐을 지었습니다. 나라의 뼈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머나먼 베트남으로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9년 동안 벌어들인 외화가 50억 달러였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만든 종잣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웅을 하던 분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 세대였습니다. 67달러. 그 숫자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이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 기술자들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들은 용접 설비를 보고 인력을 보고 도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토치를 들었습니다. 경남 고성 출신 용접工최인호는 그해 19이었습니다. 농사짓던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조선소 앞에 데려다 줬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잘 해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첫날 현장에 들어서던 순간을 그는 훗날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불꽃이 비처럼 쏟아지는데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선배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 들어가 아침 7시에 나왔습니다. 집에 가면 쓰러지듯 잠들었고 눈을 뜨면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갈라졌습니다. 눈이 충혈됐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래도 토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절 수원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연구소였습니다. 충북 청주 출신 연구원 김재원은 그의 32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공정을 배워 돌아온 지 2해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건 이론뿐이었습니다. 장비는 낡았고 예산은 없었고 위에서는 언제 결과가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새벽 4시 연구소 복도. 그는 잠깐 바깥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지고 있었습니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오늘 하루만 더 해보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속도는 어떤 경제 교과서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이론을 앞선 사례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한국 자동차 공장은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보내주는 부품을 끼워 맞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의 기술로, 남의 설계로, 남의 이름을 붙인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정부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76% 이상. 못하면 조립 면허를 박탈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봅시다. 1년 반 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자동차가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폰이었습니다. 남의 부품을 끼워 맞추던 나라가 스스로 자동차를 만든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장 앞에 서 있던 사람 중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조선소 용접공의 손이, 반도체 연구원의 눈이, 자동차 공장 엔지니어의 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00년 걸린다던 것을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세대였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었고, 여러분의 남편이었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기업들이 쓰러졌습니다. 은행 문이 닫혔습니다. 30년을 일한 가장이 하루아침에 짐을 쌌습니다. 퇴직금도 없이 나온 사람들이 거리에 넘쳤습니다. 세계가 수군거렸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가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줄이 생겼습니다. 금을 내놓겠다는 줄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2살 할머니 이순부는 그날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47년 전 결혼하던 날 손가락에 끼운 금반지였습니다. 한 번도 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쌌습니다. 나라가 힘들다는데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그 운동에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이 227톤이었습니다. 22억 달러어치였습니다.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무너진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위기 속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굴뚝 산업만으로는 안 된다. 기술로 가야 한다. 사람의 머리로 승부해야 한다.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습니다. 반도체 연구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무너진 기업들은 더 강한 기업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추락이 도약의 발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IMF 위기 이후 한국이 선택한 길은 후퇴가 아니라 기술 집중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7월 유럽 한가운데서 입찰이 벌어졌습니다. 체코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프랑스였습니다. 원자력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핵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였습니다. 전기의 70%를 원전으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맞붙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계약 규모 24조 원. 한국형 원전 2기를 유럽 한가운데 수출하게 됐습니다. 1997년 금반지를 내놓던 나라가 2024년 프랑스를 이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27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줄에 서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반지를 빼면서 나라가 미안하다고 하셨던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미안한 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반지가 씨앗이 됐습니다. 27년 뒤 유럽 한가운데 대한민국의 원전이 서는데 그 반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뉴욕의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유엔 본부 38층 회의실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세계은행이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석 연구위원 마거트 제이 헐로웨이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07개 개발도상국 가운데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선진국 문턱을 완전히 넘어선 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강원도 정선, 인구 50명이 사는 산골 마을. 75살 할머니 오정래가 스마트폰 거치대 앞에 앉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켜집니다. 손을 한번 닦고 된장찌개 뚜껑을 엽니다. 자, 오늘은 묵은지 된장찌개예요. 잘 보세요. 파리에서 댓글이 달립니다. 뉴욕에서 하트가 눌립니다. 방콕에서 누군가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버퍼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하철에서도 끊기는 인터넷이 한국 산골에서는 끊기지 않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 10살 소녀 에밀리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싸준 간식이 나왔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거 뭐야? 에밀리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친구가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더 있어? 미국에서 팔리는 김의 90%가 한국산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밥 차릴 때 반찬통에 넣어주시던 그 김을 이제 미국 어머니들이 자녀 도시락에 넣어줍니다. 밥상 위의 김이 세계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파리의 한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선생님이 칠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00명의 학생이 따랐습니다. 자기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 나라의 학생들이 세종대왕이 만드신 그 글자를 노트에 옮겨 적고 있습니다. 해요. 여러분, 자녀분들 어릴 때 가나다라 가르치셨잖아요. 받아쓰기 공부봐 주시고 연필 쥐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한글이 지금 파리 교실 600명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취는 정책의 결과이기 이전에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 청년이 부두에 서서 바라보던 외국 화물선. 저 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날이 올까? 왔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지금 세계 바다를 다니는 LNG선의 86%가 한국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10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반도체, 조선, 5G, 전자정부, 로봇, 원전, 화장품, 라면과 김,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군사력과 연구개발, 면적 107위, 자원 제로, 출산율 세계 최저. 그 나라가 세계 10개 분야의 정상에 섰습니다. 세계은행이 기록했습니다. 107개국 중 유일한 졸업생. 그 졸업장을 받은 건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던 여러분이었습니다. 허리 한번 못 펴고 자녀 등록금을 댄 여러분이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서 나라에 내놓은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세계 인류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만든 나라가 세계의 기준이 됐습니다. 67달러의 나라를 7천억 달러의 나라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